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와, 드디어 1단계의 49번째 시간까지 왔죠. 제가 이제 대략 볼 때 1단계가 한 2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 4분의 1이 끝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제 4분의 3도 마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오늘 배우는 거는 행위자의 속격과 행위자의 역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행위자가 뭐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능동태랑 수동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능동태는 이런 식이죠. 지사가 송사를 사랑한다. 아니면 뭐 미호가 춘을 사랑했 사랑한다를 똑같이 두 번이나 쓰니까 좀 그런데 좋아했 이런 게 능동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송사가 지사에 의해 사랑받는다. 그리고 이제 슌이 미호에게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 이거 어떻게 수동태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아, 그냥 사랑한다로 할게요. 미치겠다. 아, 한국어와 이 그리스어 사이의 거시기가 때문에 좀 그런데, 미호가 슌을 사랑했다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슌이 미호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수동태죠. 근데 능동태랑 수동태의 차이를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동작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라고 하는 주어, 미어라고 하는 주어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수동태의 경우에는 풍사라고 하는 주어가 슌이라고 하는 주어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작을 받는 거예요. 뭐 이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수동태로 가면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주어였던 애들이 뭐뭐에 의해, 뭐뭐에게 이런 게 됐고요. 목적어였던 애들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뭐뭐에 의해, 뭐뭐에게 얘네들이 이제 뭔가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리스어에서는 행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동태에서 수동태의 주어는 동작을 받는 거잖아요. 동사의 동작을 받는 애들인데 그럼 그 동작을 해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작을 해주는 애들이 행위자인 거야. 또 뭐뭐에 의해,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게 뭐다? 행위자. 즉 능동태로 치면은 주어였던 애들이고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받는 동작을 해주는 애들이죠. 그게 행위자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행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는 대부분이란 단어는 불기란 단어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야. 대부분.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는 전치사인
에다가 속격을 더해요. 그럼 이게 뭐냐?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치사 휘포와 명사 속격의 조합으로 행위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해석은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아닌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완료인 애들, 그리고 혹은 과거 완료인 애들. 물론 이제 둘 다 뭐예요? 수동태죠.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수동태인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역격만 써요. 역격만 쓰고 끝이야. 이게 그냥 행위자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얘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수동사 동사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습격을 해주면은 이제 그게 행위자가 돼가지고 뭐뭐에 의해 어떤 동작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가 뭐뭐에 의해 어떤 동작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완료랑 과거 완료 수동태 동사인 경우에는 행위자를 그냥 전치사 없이 역격으로만 쓴다. 그래서 주어가 행위자에게 동작을 받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문을 봐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예문을 총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써놓고 하나하나 써서 보여드릴게요. 호, 로고스, 휘포, 수, 오메, 루, 그라, 테타이.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 더 쓸게요. 호, 폴레, 모스. 그다음에 휘포, 폰, 스라티오톤, 에파우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두 문장을 일단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호 로고스. 이거 뭐예요? 주격이죠. 물론 이제 주격 단수죠. 그리고 이제 호 폴레모스. 얘도 뭐예요? 주격 단수예요. 물론 이제 호라고 붙여져 있는 걸 봐도 알겠지만은 얘네들은 남성 명사예요. 어쨌든 간에 남성 명사인 건 해석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석에서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작문할 때 중요한 거지 해석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호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로고스가 여기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중요하죠. 왜냐면은 지금 호인 거랑 로고스인 거랑 보면 로고스가 남성 명사니까 아 지금 이 관사가 이 명사에 걸리는구나. 이런 거 보려면 이제 중요하죠. 그때는. 네,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배우는 건 다 해석에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필요하다 이 소리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이죠. 말, 주어로 쓰인 거죠. 딱 봐도 주어로 쓰인 거죠. 말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수로 주격으로 쓰일 만한 어떤 부분이 안 보여요. 주격이란 거는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수로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딱히 어떤 건덕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주어로 해석을 해줄게요. 그래서 말이 혹은 아이고 존쟁이가 돼버렸네. 미쳤죠? 전쟁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면은 이제 그 말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쟁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제
이게 종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해서 그냥 갖다 붙여준 거일 수도 있고, 추상명사라서 뭐 갖다 붙여준 거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이, 그 전쟁이 이런 식으로 주어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뭐 휘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일단 이 휘포 어쩌고저쩌고는 잠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딱 동사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라페타이죠. 그라페타이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라포 동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라포 동사에서 이 여기서 이제 오메가를 쓱싹 해버리고 그럼 이제 그라프가 남죠. 얘가 이제 여기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오마이, 에이, 에타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얘는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의 직설법의 수동태인 거죠. 심지어 또 보면은 이제 얘가 지금 3인칭이고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3인칭 단수라는 건 뭘 의미하냐? 주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얘 뭐예요? 얘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얘 이 동사랑 이 명사가 지금 주어와 동사 관계로 걸린다는 거를 그냥 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3인칭 단수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직서법 수동태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동태인 거랑 현재인 거예요.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현재의 수동태,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에 이 현재 직설법 수동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이 행위자를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휘포 속격으로 표현해준다고요. 휘포 속격이 어디 있어요? 딱 보니까 여기 있네. 휘포 그리고 이게 뭐예요? 속격이야. 그럼 이게 뭐겠어요? 행위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호메로스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갖다 붙여준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앞에 언급돼서 붙여준 거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수많은 호메로스 중에 그 호메로스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전반에 대해서.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관사를 붙여줬는갑다 할게요. 그냥 입으로 하나를 정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호메로스에 의해.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직설법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다라는 동사가 쓰여지다가 된 거죠. 근데 쓰여진 건 맞는데 현재니까 지금 이게 단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진행일 수도 있고 반복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인 건 확실해요. 왜? 지금 직설법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겠죠. 만약에 이게 직설법이 아니고 뭐 접속법, 희국법, 부정사 이랬으면 이제 얘는 시간의 의미가 거의 없다시피 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다, 쓰여지곤 한다, 쓰여지는 중이다. 어쨌든 뭐든 가능해요. 그냥 임으로 하나를 정하면 그 말이 호메로스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쓰여지곤 한다.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쓰여진다.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임으로 하나를 고를게요. 임으로 하나를 고른다면서 동사를 지어버리고 있죠? 미쳤죠? 이거 맞나? 맞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그 말이 호메로스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다. 해석 끝.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파우테를 봤어요. 에파우테는 이제 파우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그 중에서 이 테타를 보면은 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감으로 이거 뭐 같아요? 여섯 번째 기본형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은 감이 생길 거예요. 어쨌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여섯 번째 기본형인데, 애가 붙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시간 직설법을 의미하는 어간 연장도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에파우켄이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온 거예요. 에파우텐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파우의 여섯 번째 기본형이었고, 이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n을 일단 떼버린 다음에 과거 연장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 소리는 뭐냐? 얘는 과거 시간을 의미하는 직설법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오리스트 직설법이겠죠? 우리의 감으로 느꼈을 때. 아오리스트 직설법이고 지금 이 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배웠죠, 그동안. 그래서 어미는 n, s, e, m, n, et, 에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3인칭 단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오리스트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이제 딱 봐도 3인칭 단수 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오케이. 주어도 찾았어. 동사랑 이 주어랑 이제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3인칭 단수는 해결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우리스트라는 건 과거 시간 단순상이었죠. 이 직설법이니까 과거 시간을 당연히 가지고요. 그래서 뭐뭐 했다. 근데 이제 수동태니까 지금 이게 하우라는 동사가 멈추게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뭐예요? 멈춰지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우리스트이기 때문에 멈춰졌다가 될 거예요. 아이고 멈춰졌다. 그래서 그 전쟁이 멈춰졌다고. 근데 지금 이거 뭘로 썼어요? 수동태란 말이야. 그냥 수동태도 아니고 아오리스트 수동태예요. 아오리스트 수동태는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얘는 휘포 속격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휘포 속격을 딱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얘가 뭐, 이 휘포 속격은 무슨 의미로 쓴 거예요? 행위자로 쓴 거야. 따라서 이제 이 휘포 속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행위자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은 이 스트라티오테스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병사, 전사 뭐 그런 뜻이었죠. 이제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단어를. 그래서 뭐 병사, 전사 뭐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복수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되겠죠. 제용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 전쟁이 병사들에 의해 멈춰졌다. 그 전쟁이 그 전사들에 의해 멈춰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을 해석을 해보면 휘포 속격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포 속격을 가지고 문장을 두 개를 써봤다. 왜냐? 이 두 수동태 동사는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자를 뭘로 써주는 거예요? 휘포 속격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휘포 속격이라는 걸 봤는데 그게 수동태 동사에 딱 걸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에 걸린다는 거. 그래서 연설이 그 연설이 호메로스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다. 아니면 뭐 그 전쟁이 본인들에 의해 아니 군인들에 의해 멈춰졌다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 행위자의 속격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완료도 있단 말이에요. 완료랑 이제 과거 완료 수동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문도 써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역격을 쓰는 경우. 이제 아까 앞서 나왔던 그 예문을 살짝 바꿔주면은 홀로고스
로, 아니, 로가 이상하게 써졌는데? 호메로, 아니, 또 이상하게 써졌는데? 호폴레모스, 보이스, 라시오, 아이스. 여기 찍는 거죠. 그리고, 에페파우, 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 문장을 놔뒀어요. 근데 이제 일단 영어는 간단해요. 호로고스, 호폴레모스. 이거 그냥 연설이,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이거, 이제 그 전쟁이, 이런 식으로 주어로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역격이 나왔어요. 역격이 나왔고, 지금 역격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일단 이 역격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전치사 없는 역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놔둬요. 이게 뭔지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뒤를 봤어요. 글씨가 참 안 예쁘죠? F,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개그라,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유사어간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페파우, 뭐 이 부분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딱 뭘 알 수 있냐? 아, 얘 뭐겠다. 완료랑 가까이 있는 애들이겠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얘는 과거 완료겠다 싶겠죠. 그래서 그냥 딱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뒤를 보면은 이 유사 어미가 있죠. 얘는 그냥 어미고요. 어쨌든 얘네들을 보면은 딱 감이 올 거예요. 이 게으라 프타이라고 하는 애는 물론 이제 프타이가 된 이유는 자음어간이라서 그렇게 돼버렸긴 했지만 아, 이 게으라 프타이는 지금 3인칭 단수 그리고 이제 완료 그리고 이제 직설법 그리고 이제 수동태 됐죠? 그래서 지금 3인칭 단수 완료 직설법 수동태다. 반면에 이 에페파우토 같은 경우에는 아, 얘는 지금 일단 과거 완료고요. 과거 완료를 한글로 쓰지 말고 좀 약자로 쓸게요. 물론 이제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과거 완료, 그리고 이제 직설법, 그다음에 수동태다. 라고 하는 거를 읽을 거예요. 이 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해석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지금 봐보세요.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 완료. 완료잖아요. 완료, 과거 완료는 행위자를 전치사 없는 역격으로 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호메로스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이제 토이스테 스트라티오 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 연설이 호메로스에 의해서 쓰여져 쓰여져 왔다죠. 현재 완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간 그리고 완료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설이 호메로스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까놓고 말해서 이 완료,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들어간 완료는 한국어에서 그냥 쓰여졌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랑 그리스어가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충분히 완료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 로고스 호메로 게그라프타이는 그 연설, 그 이야기가 낫겠죠. 왠 호메로스니까. 그 이야기가 호메로스에 의해서 쓰여졌다. 지금 완료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현재 시간 완료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쟁이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 멈춰져 왔었다.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멈춰지다의 과거 시간이랑 완료를 넣어가지고 멈춰져 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멈춰졌었다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완료의 의미가 있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까놓고 말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라면 쓰여졌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간인 거예요. 이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난 거죠. 이게 쓰여졌다죠. 이미 끝난 거잖아. 이것도 이미 완료의 의미가 있죠. 쓰여졌다라고만 써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쓰여져 왔다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쓰여졌다라고 써도 완료 맞죠? 그리고 이제 멈춰졌었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일 거 아니에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 그 전에. 그래서 멈춰졌었다라고 해도 이거 과거 완료의 의미가 되죠. 까놓고.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래서 이걸로 행위자의 속격, 행위자의 역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동태의 행위자를 표현하는 수동태 동사의 동작의 행위자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엔간하면 휘포라는 전치사에다가 속격을 넣어준다. 그런데 완료랑 과거 완료 시상인 경우에는 그냥 전치사 없이 역격만 써도 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전치사 없는 역격을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막 수단, 도구를 의미하는 역격이 전치사 없는 역격으로 썼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동, 아니 뭐냐, 명사 인문 할 때 경용법 배우면서 이런 용법이 있다고 잘 말했잖아요. 이건 전치사 없이 쓴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 뜻으로 쓰는 경우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휘포, 투, 포메, 루, 에파우, 태산, 오이, 스트라, 오타이, 로고. 지금 보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장에서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휘포 속격이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역격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본 다음에 바로 막 역격이네 오케이 너 행위자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문장은 맥락과 상황을 보고 일단 동사를 봐요. 동사를 보니까 이 에파우테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다 배웠어요. 지금 애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 얘는 지금 과거 연장 직설법, 과거 시간 직설법, 과거 연장이 붙어 있구나. 그리고 지금 파우트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에파우텐에서 온 거구나.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온 거구나. 그리고 지금 에산이라고 하는 그 뭐냐, 에산이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 붙였구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뭐다? 수동태 동사다. 수동태 동사다. 근데 지금 애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3인칭 복수겠네. 그리고 그 수동태고, 그리고 이제 과거 연가 있고, 그 지금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온 걸 보니까 100% 아우리스트겠죠? 아우리스트고, 뭐 당연히 뭐 직설법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사의 상황인 거예요. 수동태네 하고 그 다음에 냅다 오케이 너 행위자 이러면 안 되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우리스트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야? 얘는 행위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포에다가 속격을 더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있잖아. 얘가 행위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3인칭 복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주격으로 써진 3인칭 복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호메로스에 의해 멈춰졌다죠. 그럼 이건 뭐야? 이 역격은 뭐지? 행위자의 역격은 아니겠죠? 전치사 없는 역격인 건 맞아. 근데 그 형태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아우리트 수동태인 애한테 행위자의 역격을 써줄 일이 없겠죠? 그럼 얘는 뭘까? 물론 역격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니까 왠지 수단 도구의 역격인 것 같아. 그럼 이제 말로써가 되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호메로스에 의해 말로써 멈춰졌다. 해석해주면 어떻게 돼요? 호메로스가 군인들한테 뭐라 말을 한 거야. 말로 설득을 한 거야. 너희들은 멈춰야 해. 그래서 과거 어느 특정 시점에 단순하게 멈춰진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속격, 역격 뭐 이런 적용법을 하나 배울 때에는 그냥 냅다 형태만 가지고 때려 맞추면 안 되고 문맥을 보고 때려 맞추는 게 아니 이것도 때려 맞추는 거네. 문맥을 보고 이제 눈치를 사용해서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뭐 휘포 속격 혹은 뭐 전치사 없는 역격이라고 해서 냅다 행위자를 해주면 안 된다. 심지어 이제 뭐 동사가 수동태가 아닐 수도 있죠. 동사가 수동태가 아닌데 갑자기 냅다 행위자로 해석해.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동사가 수동태일 때 그리고 이제 그 동사를 보니까 뭐 대부분의 수동태 동사이거나 아니면 완료나 과거 완료 수동태이거나 그런 것도 경우를 나눠서 눈치껏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수동태의 행위자에 대한 내용도 끝입니다.